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만TV의 윤성만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부터는 한동훈 깊이 읽기라는 주제로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철학과 사상, 비전을 제가 한타 강사로서 압축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부터 이제 몇 개 시리즈가 나갈 예정인데요. 근데 이거는 좀 한시적입니다. 제가 뉴스 엔진에서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뉴스 엔진을 2주 동안 휴방을 하게 됐는데, 휴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뉴스 엔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앞으로 남은 2주의 선거 기간 동안 제가 뉴스 엔진 논평을 계속 하다 보면 김문수 후보나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또 친윤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보다 더 많은 비판을 지금까지 며칠 동안 해왔는데, 그렇게 되면 그 모습이 또 하나의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2주 동안만 휴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매일 아침 9시에 뉴스엔진 라이브 통해서 저를 만나면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들을 드려왔었는데, 그 아쉬움에 조금 달램이 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저도 고심 끝에 생각을 하다가 제가 뉴스엔진 휴방하는 기간 동안만 9시 반, 매일 평일 9시 반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좀 찾아뵈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슈에 대해서 또 정색하고 다루자니 그렇게 되면은 뉴스엔진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제가 한동훈 전 대표의 생각, 한동훈 전 대표의 비전과 철학을 아무래도 제가 가장 잘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소통을 하기로 했고요. 이 방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동희 형님과도 사전에 이미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여러분들께 제가 앞으로 몇 차례 시리즈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교재는 자, 이겁니다. 자,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이 모두 갖고 계시고 또 여러 번씩 탐독한 책이지만 저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본 교재로 해서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려고 합니다. 일종의 한타 강사인 윤성만의 한동훈 강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 저를 처음 알리게 된 계기가 이 책의 대담자로 참여하면서였을 것 같아요. 2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지만 또 저를 이렇게 자세히 매스컴이나 이런 TV를 통해서 알릴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주로 저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정치부 있으면서 국회, 대통령실, 총리실, 교육부, 국토교통부, 또 경찰서 등등을 좀 출입을 했었는데 방송에 나갈 일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저는 강연이라든가 인문학 강연 쪽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나면서 그리고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도 저를 좀 알리게 됐었는데, 그때 아마 북콘서트 때가 제가 처음 이렇게 얼굴을 드러냈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북콘서트를 하면서 제가 동훈이 형이다. 동훈이 형보다 제가 6살 어리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빵 터졌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도 우리 동훈이 형님이 이렇게 저에게 이제 사인을 해서 줬습니다. 자, 뭐라고 쓰여 있나요? 윤성만 아우님 가치관이 좋습니다. 이제 증명이 됐죠? 제가 동훈이 형보다 동생이라는 부분이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제가 이 책의 순서대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225페이지를 보시면 한동훈의 생각이라 그래서 너와 나 오늘이 행복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서문에서 뭐라고 썼냐면 고통을 통한 깨달음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통을 통한 깨달음. 이게 그리스 비극으로 얘기하면 이제 파테이마토스인데요. 그러니까 이 파테이마토스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었던 매력, 장점을 꼽아본다면 손에 꼽기 힘들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매력, 정치인으로서의 장점을 꼽는다면
뛰어난 판단력, 뛰어난 논리력,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만 예로 들어보더라도 비상계엄이라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진짜 그 짧은 시간 동안 이것을 내가 국민과 함께 맡겠다 라는 메시지를 내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의원들을 데리고 가서 계엄 해제 의결안을 통과시키는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그 당내에 있는 많은 중진 다선 의원들과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본인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기는 매우 어려웠을 거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새로움은 익숙해지면 매력을 잃는다. 성숙해져야 오래간다. 당대표에서 쫓겨나고 2달, 그는 얼마나 깊고 단단해졌을까. 자, 이 문장을 쓴 이유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때까지는 정치 신인이었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도 정무직이기 때문에 정치를 사실상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의도의 문법, 여의도에 발을 들인 것은 비대위원장 때부터니까 사실 1년밖에 안 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 신인이고 정치 경력이 짧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던 거는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단순히 새로움만으로, 그러니까 뭔가 국민에게 좀 프레시하다는 그런 인상만으로 인기를 얻는 것이냐,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넣었던 거예요. 뭐라고 넣었냐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로움은 익숙해지면 매력을 잃는다. 성숙해져야 오래간다.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 2달 동안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워낙 뛰어난 사람이지만 성찰을 통해서 내공이 더욱 커지고 사람 자체가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과정과 그 상황을 고대 그리스 문학에서 이야기했던 파테이마토스로 표현한 겁니다. 파테이마토스는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만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 순환이 많았죠. 그리고 그 순환은 짧은 정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막을 뜻한다. 그리고 그것은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라고 제가 서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건 사실 저의 기대감이었습니다. 저의 바람이었죠.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의 서막이다,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라는 말을 우리 국민들께, 독자들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문에서는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중간층에 서 있는 시민들이 한동훈에게 기대를 건다. 정치인으로서 보인 그의 행보는 시민의 상식과 합리에 가장 근접해 있고 정치적 이해나 친소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사결정을 해왔다. 양극단의 정치 환경과 각종 불법 리스크에서도 자유롭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와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다 보면은 상당히 놀랄 때가 많아요. 제일 첫 번째로 놀랐던 지점은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죠.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재학 시절에 사법고시에 패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군 법무관으로 이제 군대를 갔다 왔고 대위로 예편을 전역을 했고, 그 다음부터 서울에서 주로 근무하면서 특수부나 이런 요직들을 거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법한 것이, 이 사람은 엘리트로서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 대중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니야? 라고 편견을 가질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사례를 좀 말씀드렸던 게, 저랑 인터뷰를 했던 장소가 토즈라는 스터디 카페예요. 네, 토즈라는 카페에 그 스터디 카페에 룸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인터뷰할 때가 한창 겨울이었습니다. 1월 달이었는데 1월 달에 이제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어요. 그때 한동훈 대표가 양손에는 커피를 그리고 그 케이크, 조각 케이크를 또 2개를 사들고 왔어요. 패딩을 입고 왔는데 아마 집에서 걸어왔던 모양이에요. 그 도곡동에 있는 카페, 그 스터디 카페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사람처럼 이렇게 눈이 소복이 쌓인 거예요. 이 옷하고 이제 머리 이쪽에다가. 그 모습이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형님이지만 되게 좀 귀여웠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인간적이었고, 그리고 제가 또 이야기를 했었지만 인터뷰 끝나고 이제 중국집에 밥 먹으러 가는데 중국집에 갈 때도 둘이 택시 타고 갔어요. 네, 그 정도로 사실 우리가 정말 여당의 대표를 지냈고 또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이 당시에도 이미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우리 평범한 시민과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한다? 저는 그것이 상당히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치인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의 철학과 비전, 생각들을 얘기할 때 저는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가깝다. 그러니까 국민 대중의 삶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사람인 말이죠. 자기가 생활하는, 자기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생활 세계를 벗어난 인식들을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정몽준 대표가 버스비 70원 발언을 했던 것처럼 내가 직접 생활하고 겪어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인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의 장점은 우리 평범한 다수 국민이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뭐 옷도 본인이 저 인터넷에서 쇼핑을 해서 본인이 직접 사서 입고, 그리고 운동화 같은 것도 본인이 사서 신고, 지난번에는 한번 운동화를 새 걸 신고 왔길래 운동화 새로 사셨냐 물어봤더니 그 아들 운동화를 빌려 신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국민이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과 유리되어 있지 않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말이죠. 국민의 삶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철학과 비전, 생각 중에 제일 첫 번째를 꼽으라면 국민의 삶과 가까이 있다. 국민 속에 있다. 그래서 책 제목도 국민이 먼저입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한동훈 깊이 읽기 첫 번째 시간은 한동훈의 첫 번째 비전, 생각, 철학은 뭐다? 국민의 삶 속에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늘 생각을 한다. 이것이 바로 한동훈의 첫 번째 철학과 비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간에도 한동훈의 비전과 생각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